드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계발 책으로 한번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치지 않는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조금 2018년 이 정도에 이제 출판된 책인데 저자는 이민규라는 심리학 박사님이 쓰신 거고요. 30년 그 교수 생활에서 정말 다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딱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책 표지 앞에 써 있는 문구 때문이었어요. 물론 지치지 않는 힘도 호기심이 있었지만 휘둘리지 마, 서두르지 마, 비교하지 마. 그대는 그대가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 한 줄이 너무 위안이 돼가지고 산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작가 저의 그 책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권 그 전에도 이렇게 읽어왔던 적이 있고, 또 그 좋은 데다가 조금 더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규 교수님은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 EBS에서 교육방송 하잖아요. 아이들 육아 상담. 그런 이제 교육방송에서 이분이 패널로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육아 고민을 제가 그분 이메일로 막 보내가지고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신기했죠. 제가 어떤 게 고민이에요 하고 보냈는데 이메일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연도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끝이었죠. 그런데 얼도 후에 이 이민규 교수님이 표현해야 사랑이다라는 책을 또 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에 대해서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우연히 법원 앞을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야 표현이다 저자 강연. 대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마침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은 있었지만 아주 뭐 급한 약속은 아니어서 약간 양해를 구하고 그 강의를 들으러 그 법원을 들어갔어요. 법원 강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명함을 받아서 카톡으로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전화했는데 또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 2년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책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냈다고 하니까 한번 또 읽어보고 연락을 한번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았고 그 책을 내 삶에 어떤 하나씩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지치지 않는 힘을 꺼낸 이유가 제가 하는 일은 9월부터 시작이거든요. 스타트? 근데 이상하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힘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치지 않는 힘을 잃고 기운을 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와, 정말 그동안에 이분이 썼던 책 내용과 여기 앞에 나오지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젊은 사람들과 아니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는 사람들한테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너무 정말 그 가까운 분이 얘기해 주듯이 또 너무 과격하지 않으면서 조곤조곤 다독이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면서도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재미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봄은 멀리 내다보기, 여름 남다르게 시도하기, 가을 감사하고 사랑하기,
겨울 멈추고 생각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있고 그 안에 이제 소소한 제목들의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봄 멀리 내다보기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 내다보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라예요. 그래서 1971년생 절반가량이 95세까지 산다는 어떤 통계치가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고 보면은 진짜 100세, 120세가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은 그냥 살면 안 된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정하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목표가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지만 자꾸 그 길 중심을 잡았어도 자꾸 샛길로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로드맵을 보고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목표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로드맵을 그려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쯤 미소를 지어라. 좋아하고 즐기려면 무슨 일이든 미소를 짓고 시작해야 된다요. 뇌는 정말 내가 기쁘지 않아도 이렇게 미소 짓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지금 기쁘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미소를 짓고 해야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정말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터 게이를 왜 모르는가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피터 게이가 누구야? 그래서 보니까 프로이드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많고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과 세계를 갖고 색깔을 찾아서 구축을 해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나만의 무대를 꼭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됐거든요. 그리고 활용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걸 행할 통찰력과 실천력이다. 그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울타리를 걷어내라. 우리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 것 같아요? 절대 타인이 아니래요. 제 자신. 내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울타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이 일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긍정적인 선택에 대한 물음 꼭 가져야 되고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아주 사소한 질문, 사소한 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이런 물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리고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건강이 정말 최고잖아요.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쉬어야 된다면 굉장히 잘 쉬어줘야 되는 것도 내가 멀리 가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민규 교수님도 항상 업무할 때 컴퓨터나 이런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글 쓸 때 약간 목이 뻐근하고 아팠지만 그걸 간과해서 나중에 큰 고통을 겪은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스크나 어떤 몸에 무리가 왔을 때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만 해줬어도 이러지 않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공감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생애 주기가 왔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나 몸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잘 해야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인 여름 남다르게 시도하기에는요. 15분 먼저 도착하라는 말이 나와요. 남보다 재능이 뛰어나기는 쉽지 않지만 남보다 먼저 출발해서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하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15분 전에 도착하는 일은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남다른 일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오늘 먹은 밥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이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가끔씩 내가
밥 먹고 이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책에서도 얘가 이제 뽕잎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뽕잎을 먹는 벌레들은 되게 많대요. 근데 뽕잎을 먹고 비단을 만들어내는 벌레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안에 비단을 만들 준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뽕잎을 먹었을 때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 밥을 먹고 그냥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 먹은 힘으로 에너지를 내고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공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챕터는 남 탓을 자주 하면 불운이 따라온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타인 같지만 결국은 그 타인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자.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은 다르다. 무작정 열심히가 아니고요. 열심히보다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가치 높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상을 깨고 기대치를 위반하라. 1% 엑스트라 서비스. 정말 의무적으로 할 일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추가적인 1% 서비스를 하면 뭐가 되냐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요, 정말 1% 엑스트라 서비스에 달려있다. 예상을 깨고 기대치를 위반하는 이 1% 엑스트라 서비스, 저도 굉장히 실천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쓴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정말 책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도 또 너무 좋았고, 찾아보고 지켜보고 따라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내가 엄두안 나는 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멘토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토를 찾아서 한번 지켜보고 그 멘토를 따라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간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소통하고 내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은 답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기. 그대 안에 다비드를 찾아라. 반성도 좋지만요, 자기 비하는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 안에 있는 다비드를 찾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한테 다비드상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해 놓았냐, 조각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다비드는 안에 있었다. 내가 쓸모없는 것만 제거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허드렛 일은 없다. 하찮은 일은 없지만 그걸 하찮게 대하는 태도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상하지 않은 일을 고상한 태도로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또 예로 나오는 게, 나사에서 청소를 하는 분한테 누가 물었대요.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주선을 우주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청소부도 얘기할 정도의 그 태도를 갖는다면 굉장히 멋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능과 소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태도다. 내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또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그래서 방향만 정해지면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면서 날마다 꼬물꼬물 움직인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꼬물꼬물 움직여서 1%, 하루 1%, 하루 15분 이렇게 날마다 그 꿈을 향해서 뭔가를 꼬물꼬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는 벽을 뚫지 못하지만 꼬물거리는 벌레는 벽을 뚫고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나무는 설레지 않는다.
내가 먼저 감동하고 감탄하고 반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제 자신을 막 표현하고 이러는 게 아직은 많이 서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반색하고 설레고 감탄하고 감동하기는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기술이다라고 나와요. 저는 그게 성격이지 그렇게 막 너무 막 만났는데 반가워 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이러면 그게 성격 아닐까 그랬지만, 물론 성격도 있겠지만 성격 말고 정말 내가 그만큼 반가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반기고 내가 먼저 감탄하고 감동하고 이래야지 피드백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쉬운 답은 틀린 답이다. 힘들지만 공을 들여야 된다. 공들이지 않은 일은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공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미화원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챕터에는 정말 그 따뜻한 배려 한마디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또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도 했대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삶이 다른 이들한테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느냐다. 그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켰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소한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아주 당연한 일에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고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표현해야 사랑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굴까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은 선의는 선의가 아니다 라는 말도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겨울이에요. 멈추고 생각하기.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챕터가 나오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하기 싫은 일을 10배, 20배 더 한다는 각오를 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배우 박신양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신양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할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 정말 의아한 표정으로 왜 당신의 인생이 무조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집 한 권을 권해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서 박신양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신의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인생이 힘들다. 그게 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좋은 인생만 내 인생이 있고 안 좋고 힘든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다가 아니고 모든 게 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꿈을 이야기할 때 아유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틀렸음을 분명히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비판에 휘둘려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무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는 뭐 무대부로 혼자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꼭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진심이 옳다라고 믿는 바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택해야 되고 미래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남다르게 해서 남다른 가치를 내야 하는 게 직업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남들이 무엇이라고 비판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발목 잡으려고 해도 휘둘리지 않으려고요. 이제 좀 그런 힘이 생긴 것 같고, 남다른 가치를 가지면서 똑같은 일이라도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운연, 인연으로 만들기.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모든 기회는 정말 사람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공감을 합니다. 사람이 정말 많은 상처도 주지만 많은 위로와 사랑과 감동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의 만남과 인연이 그 뒤에 있는 150명, 200명의 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연을 소중하게 잘 연결해 가야겠다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대에게 의미 있는 타인은 누구인가? 정말 의미 있는 타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챕터에서는요, 벤자민 플랭클린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정말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행동과 그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마음에 와닿고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니체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라는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이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뒷모습을 보면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관계도 비즈니스의 그 끝도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끝이 좋아야 또 빛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의 한 챕터처럼 쭉 지나가는 가슴 따뜻한 책이거든요.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프롤로그에 지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나가 좀 나오는데, 이 책이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지칠 때 힘을 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때 마음을 붙잡아주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매 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엽지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날아다니는 새는 벽을 뚫지 못합니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습니다. 내달리는 말은 심리를 가기 어렵습니다. 뚜벅뚜벅 걷는 소가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갑니다. 소리 없이 벽을 뚫는 벌레처럼, 만리를 가는 소처럼 천천히 가십시오. 꼬물꼬물, 꾸벅꾸벅.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한 이야기래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보려는 사람, 보여주면 보는 사람, 그래도 안 보는 사람. 쉬운 답은 틀린 답이다라는 챕터에서 예화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젊은 화가가 그림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서 원로 화가에게 찾아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 그림을 한 장 팔려면은 3년이나 걸려요. 그랬더니 원로 화가가 하는 말이,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정성을 쏟았다면 그림은 3일 안에 팔렸을 거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또 봄이 왔다고 하면서 에필로그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실하게 수행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다.